여야 공천이 한창이지요. 자, 브리핑 들어보면 복잡합니다. 단수 공천, 우선 추천 공천, 전략 공천, 결선. 자,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데 이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천들 정말 시스템 공천 맞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뉴스터디 시청자분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생긴 동행커님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있는데 대체 두 정당은 어떤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지, 당수 공천은 뭐고 전략 공천 지역은 어떻게 정하고 후보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정말 이걸 보고 와,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왜냐면요, 보십시오. 용어가요, 단수 공천이라는 게 있고 우선 추천이라는 게 있고 또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야 모두 무엇을 내세우고 있죠? 시스템 공천. 이런 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정말 시스템 공천 맞을까요? 자, 힌트 알려드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인할까요? 본인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물론 예전에는 대통령 아니면 총재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이 지역구는 이 사람 후보 그냥 정하고요, 이렇게 콕콕 지도 펴놓고 찍었어요. 자,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정말로 사천, 비선 공천이 아닌 건지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아시면 정치 고수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쫓아오시면 자, 공천 이런 거야. 제가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스템 공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이 대표들이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이렇게 공천해야 한다는 기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표가 오더라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뭐 대표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공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은 이래요. 절차가 구성이 되면 후보자들 공모를 받습니다. 저는 이 지역 출마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출마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공모를 받으면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적격한 후보인지 부적격한 후보인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부적격한 후보는 떨궈내고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본 다음에 결국 출마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 속에서 지금 여야는요, 공천관리위 구성했고요, 후보자 공모 다 받았고요, 한 800명, 600명 이렇게 여야 후보자 공모했고, 적격, 부적격 심사 끝났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했죠. 이미 거의 2단계 막바지 단계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좀 달라 보여요. 실제로 다릅니다, 시스템이. 근데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 건가? 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요, 국민의힘은요, 이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심플합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정영환 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사람이 키맨이죠. 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 세 사람이 지금 키맨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 다음에 후보자 공모를 받았고 적격 부적격 심사 다 했죠. 그래서 신4대학 범죄, 4대 부적격 비리, 그래서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이런 사람들에서 부적격 사람들 걸러냈습니다. 30명 좀 못 되는 사람들을 후보자 800여 명 중에 떨궈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 비리 관련해서 좀 이제 부적격 판정 받아서 반발도 했지만 또 수용을 했지요. 자, 국민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요 좀 복잡해요. 국민의힘 공관위처럼 하나의 기구가 아닙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적격 부적격 심사를요 공모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기 전에 한 번 했어요.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당시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자들 등록 대상으로
한번 검증을 했어요. 이 검증을 한 취지는 더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는 정말 부적격한 후보는 아예 공모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했어요. 더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적격,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더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이 위원회가 오히려 더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왜냐하면 뭐 노웅래 의원 지금 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적격 판정 받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적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제 부적격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죄가 인정되더라도 사소한 죄면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괜히 공모전에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노웅래 의원은 꼭 유죄 받을 것 같은데 왜 적격이냐 이런 논란을 오히려 부추긴 게 된 거죠. 이미 이 논란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왜냐하면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고문치사로 징역 5년 받았던 적도 있는데 왜 적격이냐라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부적격 판정 받은 사람 봤더니 공천에 불복했다면서 과거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최성전 시장, 김윤식 전 시장. 근데 봤더니 이 지역구가 친명 의원들이 현역인 지역구. 그래서 현역 친명을 주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요걸 빌미로 날려버린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최성전 시장 그래서 이낙연 신당으로 또 가기도 했는데, 민주당은요 지금 이 적격 부적격 심사를 그 전에 한 번 했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했고 후보자 공모해서 지금 이 단계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지금 공천 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따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단수 공천이 있고요, 우선 추천 공천이 있고요, 경선이 있어요. 단수 공천 한 사람 딱 찍어서 이 사람 공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공천자예요. 후보가 되는 겁니다. 우선 추천 이 사람 딱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한 명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단수 공천은 뭐냐면요, 압도적인 경쟁력이 확인이 된 사람. 이것도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뭐냐?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사람. 한 지역구에 나 혼자 신청했어요. 그럼 경쟁자 없잖아요. 그럼 빨리 정해 주는 거예요. 너 가서 뛰어라. 자, 두 번째, 다른 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사람. 이 사람 그냥 빨리 주면 당선될 것 같잖아요. 빨리 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당 내에서 국민의힘 후보 내에서 1위와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는 사람. 굳이 경선에서 시끄럽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빨리 정해 줄 테니까 뛰어라.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단독 공천 신청이에요. 동작을에 혼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주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 이 사람 경쟁자보다 훨씬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가라 해서 단수 공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추천은 뭐냐? 우선 추천.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전략 공천이에요. 전략 공천. 말이 좋아서 전략 공천이지 그냥 당에서 찍는 겁니다. 공관위가 보고 당신 그냥 여기 가세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전략 공천, 우선 추천 지역 공천입니다. 뭐냐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야겠다면서, 이건 민주당에게 4년 전에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부산시장 지냈고 경남지사 지냈고 또 중진, 이 세 사람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자, 원래 부산 진갑에 있던 사람 가서 전재수, 옆에 북강서갑에 전재수 의원하고 붙어라. 거창 함양에 있던 김태호, 자, 양산 가서 김두관 전 지사랑 붙어라. 밀양 창녕에 있던 조혜진, 김해에 가서 김종호 의원하고 붙어라. 다 보낸 겁니다. 자, 그냥 이거는 뭐 기준도 없어요. 그냥 찍어서 보내요. 보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던 후보들이 막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전략 공천입니다. 그냥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략 공천 우선 추천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 공천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50곳, 최대 50곳으로 맥시멈을 정해놨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자, 경선은 이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비율이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어 수도권은 당원이 적다 보니까 국민 비율이 많고 영남은 당원이 많다 보니까 당원 비율이 많고 어쨌건 여기서 여론조사로 정해지는 겁니다. 경선 가는 순간 이거는 여론조사로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경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공천하느냐? 민주당도 비슷해요. 단수 공천이 있고요. 전략 공천이 있고요. 경선이 있어요. 똑같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자, 단수 공천 똑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과 단독 공천 신청한 사람,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나는 사람. 요거랑 똑같은 거죠. 1, 2위 후보의 심사 총점 차이가 30점 넘게 나는 사람. 압도적인 후보는 빨리 정해줘서 지역에서 빨리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과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민주당은요, 제가 2개 붙여놨잖아요. 이 모든 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한 곳에서 다 해요. 민주당은요,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임혁백 위원장.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는 안규백 위원장. 여기는 이제 고려대 명예교수고, 여기는 친정세균계였다가 요즘은 이제 친이재명계로도 분류되는. 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왜 나눴냐? 자, 이유는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략공천이 그럼 뭐냐? 제가 아까 이 우선 추천 그냥 내리 꽂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략공천 내려 꽂는 겁니다. 자, 전략공천에서 뭘 정하냐면요. 여기는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 전략지역구라는 걸 우선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략지역구입니다 라고 여기로 결정되는 순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전략지역구 결정되면 후보자 공모도 안 받습니다. 공모도 안 받아요. 그냥 당에서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려 찍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 사람 전략공천하겠다. 그 대표적인 전략공천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조홍천 의원 탈당했잖아요. 그럼 현역이 비어있잖아요. 전략지역구 됩니다.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서울 서대문갑. 그러면 현역 없잖아요. 그럼 전략지역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냥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꽂는 것이에요. 자, 어디가 또 전략지역구냐면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이건 전략지역구예요. 지금 이 지역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요?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시끄럽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는 전략지역구이기 때문에 경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여기 경선합시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경선 안 합니다. 이 지역구로 되면 그냥 내리 꽂아요. 아니 당에서 지금 내려 꽂을 건데 왜 본인이 먼저 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아니 당신은 줄 생각이 없는데 왜 여기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략지역구니까. 전략지역구 전략공천은 그냥 위에서 내려 꽂으면 되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공천은 맞는 거야?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네, 모든 지역을 경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여야 모두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래도 시스템 공천 맞아? 조금 의문이 가시긴 하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하지만 정말 시스템 공천으로 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원천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4차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경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시스템으로 하는 거냐? 자, 보십시오. 여기는 2인 경선도 있고 3인 경선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결선 없음. 무슨 얘기예요? 결선이 있는 또 3인 경선이 있고 없는 3인 경선이 있어요. 이것도 다 아주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역 의원이 있어요. 또 다른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보통 도전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죠. 왜? 본인은요, 표가 보통 확고해요. 인지도도 높고 조직도 확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션은 있어요. 대신 본인의 반대파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역을 하다 보면 이 의원이 세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전자들은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나오면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현역에 반대되는 파가. 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역 입장에서는 1대 다로 경선을 붙여주면 편해요. 근데 만약에 2인 경선으로 딱 붙여주면 여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보통 도전자들이. 그러면 현역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지역구마다 또 성격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조상호, 최기상 2인 경선 붙였어요. 그죠? 조상호 후보자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변호사했던 찐명입니다. 최기상 현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여기도 친명이에요. 하지만 1대1로 붙여놓으니까 조상호 후보자가 이 도전자들의 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광주에서 1대1로 붙었던 현역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첫날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인을 붙이느냐. 여긴 또 3인을 붙였어요. 그죠? 3인을 붙이면 아무래도 현역이 조금 더 편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인을 경선시키느냐에 따라서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단수 있죠. 단수.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단수냐? 아까 시스템으로 단수 공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주관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수 공천, 전략 공천, 경선이 있다 그랬어요. 전략 공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완전 내려 꽂는 거예요. 이건 여야 모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물론 마음대로 내려 꽂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내려 꽂겠지만, 자, 그러면 경선은 제가 왜 약간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단수 공천이라고 무조건 시스템이냐?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대목이 있는 걸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수 공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 사람을 공천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공천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 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나란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단수 공천 정할 때 이 사람 혼자 단수예요 라고 정할 때 뭐로 심사하느냐? 요걸로 심사합니다. 경선을 붙일지 말지도 요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붙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쟁력 여론조사 요거는 손 못 대요. 이 후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여론조사를 그 지역에 돌려서 40% 반영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십시오. 도덕성. 좀 애매하죠. 네? 그죠? 이 사람이 도덕적인가 아닌가 주관적이잖아요. 당 기여도 애매하죠. 이 사람이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요거 누가 당 기여도 정하냐? 한동훈 위원장과 윤지ok 원내대표가 함께 정합니다. 이 사람이 당에 기여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나름의 기준은 있겠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당무감사 결과 이것도 당무감사를 하는 결과 여러 평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또 면접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점수를 올려서 여론조사에서는 좀 낮게 나와도 자기 사람 혹시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민주당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심사 기준 보면 적합도 여론조사는 40% 똑같죠? 대신 정체성 애매하죠. 이 사람이 정체성에 우리 당에 맞냐 안 맞냐를 평가하는 거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당 기여도, 의정활동, 요 도덕성 있네요. 면접. 자, 요런 것들은요. 상당히 마음만 먹으면 정성적인 평가, 내 사람 심고 싶으면 거기에 조금 더 점수 주고 싫은 사람은 점수 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수 공천도 분명히 들어갈 소지가 있는 거죠. 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또 결과를 보면 가끔 좀 납득 안 가는 사람은 후보가 결정이 되면 조금 내 사람이라고 좀 더 해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야가 어떻게 다르냐? 아니 민주당은 왜 좀 더 시끄럽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제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은요. 컷오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조사 했잖아요. 하위 10%. 하위 10%는 아예 컷오프. 아예 현역 의원 중에 하위 10%. 현역뿐 아니라 당협위원장도 이 심사에서 하위 10%는 컷오프입니다. 아예 공천 못 받아요. 민주당은요. 이런 컷오프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요. 같은 지역구에 3번 나온 중진은요. 경선에 붙일 때 15%를 깎아요. 현역 중진은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깎아요. 민주당은 그런 감점 제도가 없습니다.
중진이라고 해서 경선 붙었을 때 감점된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조금 더 억울할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선 붙으면 현역이 워낙 유리하거든요. 인지도도 그렇고. 정치 신인이 갔을 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경선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경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이 평가 10% 이하는 아예 컷오프고요. 아예 컷오프고 10에서 30% 사이의 하위는 20%를 깎아요. 경선에 붙었을 때. 제가 50%를 득표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 현역 평가에서 30% 이하 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20%가 깎이기 때문에 40%만 득표한 걸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현역인데 동일지역구 3선 중진 현역인데 30% 밑에 하위 평가를 받으면 무려 35%를 손해보고 경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도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진 이유잖아요. 이 평가에서 하위 10%는 컷오프는 아니지만 30%나 깎아버려요. 경선하면. 10%에서 20% 있는 사람은 20%를 깎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하위 10%냐라고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은 붙여놨는데 네가 30% 깎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 여기 시끄러운 겁니다. 어쨌건 비슷하죠. 이것도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에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은 가산점이 붙습니다. 가산점이 조금씩 달라요. 국민의힘은 7% 더 주기도 하고. 어쨌든 다르지만 무슨 얘기예요? 제도적으로만 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중진 의원들은 경선 가도 조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조금 더 손해입니다. 자, 평가 현역 하위 평가 받은 쪽은 여야 모두 점수를 깎아버리는데 하위 평가를 받으면 그 하위 평가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정성적인 게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끌시끌 하기도 한 거고. 어쨌건 깎아요. 그리고 정치신인 가산점 줘요. 크게 또 서로 다르지 않는 대목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왜 민주당이 더 시끄러울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공천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시끄럽냐? 자, 제도적,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기구가. 여기서 다 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다 여기서 발생해요. 자, 민주당은요. 이걸 나눠놨어요. 여기선 적격, 부적격, 그 다음에 단수공천, 경선, 전략공천을 다 한 곳에서 하는데 여기는 적격, 부적격은 후보자 검증위에서 하고 공천, 단수공천과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전략공천, 우선추천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령 여론조사 갖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럽냐? 대체 이 여론조사가 막 돌아가요. 자기 지역구에. 근데 그 지역구가, 그 여론조사가 여기서 돌리는 건지, 여기서 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에서 돌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끄러운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국민들은 똑같아요. 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내려 꽂을 수 있는 또 숫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정성평가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요. 자, 공천관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있지만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뒤엔 누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친윤 핵심 인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공천에 개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언론들이 눈 부릅뜨고 본 거잖아요. 친윤 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공천에. 용산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봤더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뭔가 행사한 듯한 지금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론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시끄러운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사람 꽂았는지 봤더니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조용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다독거리고 이러면서 지금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민주당도 시스템이 잘못돼서 시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여기다 보십시오.
이명박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죠. 자,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네, 친명 인사죠. 조정식 사무총장 친명 인사죠. 김병기 친명 인사가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도 했어요. 안규백 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명 인사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자, 민주당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분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현역 하위 10%, 20% 결과 난 사람을 봤더니 왜 하필 비명이 다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봤더니 비명만 자꾸 하위 10%에 가다 보니까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 공천이다. 정체불명 여론조사, 의정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냐? 이수진 의원, 이분은 뭐 비명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재명 안구백 공천의 능력도 신뢰도 없이 물러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봤더니 다 친명들 후보들이고 찐명 후보들이고 비명은 하위 평가받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결국은 신뢰, 결과를 두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천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 말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밑에 다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천이 공정하냐 아니냐는 결과를 보고 결국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도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강남 텃밭, 영남 텃밭 공천 제대로 안 했죠. 이 자리에 윤석열 사람, 한동훈 사람 박으면 공천을 받으면 결국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사천 더 나아가서는 비선 공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 공천 많이 됐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저런 시스템 자체가 없이 그냥 당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다 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원 단계 시스템 공천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는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